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인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보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문제풀이를 쌤이 직접 만든 문제와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공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운동에너지의 공식은 그렇죠. 2분의 1 m 질량, 속력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위치에너지는 지구에서의 경우에 중력과 속도가 9.8인 경우에 9.8 질량 곱하기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J라고 표시를 하고요.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겠죠? 네. 이 정도, 요 세 개 정도의 개념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빠짐없이 나오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잊은 친구들이 있으면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에너지의 전환과 그에 따른 역학적 에너지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기준면으로부터 V0라는 최대 속력으로 쏘아 올려서 최고점에 도달하고 다시 중력으로 인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A부터 E까지의 과정이 표시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서의 가정은 우리 자유낙하 운동에서 했던 것처럼 공기 저항은 없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공이 올라갈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두 번째는 공이 떨어지는 경우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A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될 것이고 이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이 될 것입니다. 왜? 높이가 0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렇게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높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 A부터 C의 상황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점점 올라갈수록 속력은 늦어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로부터 처음에 가장 컸던 운동 에너지가 점점점 감소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공이 최대점, 즉 C에 도달하고 다시 중력의 영향을 받아 E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C 지점에서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반면에 여기서 순간 정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또 0이 돼요. 그리고 떨어짐에 따라서 점점 높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는 다시 감소를 합니다. 반면에 이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전환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의 값에서 점점 증가하겠죠. 그리고 바닥에 닿는 이의 순간 위치 에너지는 다시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는 점점 감소를 하고, 왜?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하고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값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위에서 과정을 보시면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합니다.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는 증가합니다. 서로 하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거나 같이 감소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에너지를 합하게 되면 그 값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를 것이고, 이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떨 때? 공기 저항이나 어떤 마찰이 없을 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는 팁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은 이게 거의 끝입니다. 근데 문제풀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모든 문항들 각각을 개별적인 풀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는 다 같은 풀이의 과정을 가지고 풀어낸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딱 이 세 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풀어가는지 예시 문항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어떤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그 둘을 합한 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대부분 최고점 혹은 최저점, 바닥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요. 이 공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맨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됩니다. 왜? 처음에는 잡고 있으니까 운동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이 값이 0이 돼버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그쵸, 내가 구하고 싶은 역학적 에너지는 곧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자, 이 말은 즉슨 내가 이 점에서 위치 에너지만 구하면 그 값이 곧 내가 알고 싶은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의 경우, 즉 바닥에서 공을 위로 쏘아 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처음에서는 높이,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역학적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때는 원래 원칙대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고점, 시작할 때나 최저점의 경우를 이용하면 우리가 둘 중 하나만 아는 경우에도 꽁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문제풀이할 때 잘 활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묻는 시점, 문제에서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높이를 갖는 H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우리가 처음에 구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두 번째 이 에너지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에너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묻는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에너지 공식이라 함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것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위치 에너지 공식을 사용하거나 두 번째로 운동 에너지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값에 따른 에너지 공식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대체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묻는 값들은 여기 나와 있는 에너지라든지 물체의 속력 혹은 높이, 질량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속력은 V겠고요. 높이는 H, 질량은 M이 될 텐데요. 내가 모르는 값, 내가 구해야 되는 값들이 들어있는 공식을 맞게,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의 전환,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개념,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풀이를 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순서를 가지고 앞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인지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예시 문항들을 직접 풀어보면서 문제풀이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